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달리 아나운서 오늘 뭐 옷을 좀 화사하게 입고 나왔는데 오늘요? 네, 무슨 즐거운 일이 더 있나요? 전 항상 화사하게 입었었는데. 그래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밝게 살려고 하니까 예. 그럼요. 아마 긍정적인 생각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느낌을 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날씨도 솔직히 말해 우중충한 게 많이 있고요. 예, 예. 또 뭐 미세먼지.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네. 그런 점도 있어서 좀 우리 사회를 좀 바뀌게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근데 거예요. 미세먼지 오해는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날라온다는데 네. 실제로 100% 중에 네. 40% 정도가 중국에서 영향을 미치고요. 네. 나머지 60%는 국내에서 대부분 일어난답니다. 국내에서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에다가 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국내가 60%가 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예. 딱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 미세먼지가 날라올 때는 예. 대부분 편서병이 불 때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 오니까. 오니까 그때 예, 이제 바람하고 같이 심해지는구나. 이제 배가가 그렇다면- 되는 거죠. 배가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아니 오는 거는 맞아요. 오는 건 맞는데 맞는데 40%가 예, 그렇게 전체가 다 오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60%가 이게 더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논쟁을 하기 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분을 제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쪽에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예, 예. 가운데 앉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아이고, 얼굴이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새 근황은 좀 어떠세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하순에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 추모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 대련 예. 그 여승감옥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그 중국에 자주 다니죠. 오랜 동안 중국에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하기야 뭐 저희들 얘기 듣기에도 중국 전문가 1세대 뭐 이런 말도 가끔 들리더라고요. 글쎄 뭐 1세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초죠. 중국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민간 외교라고 할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 보완적 입장에서 민간 외교 차원에서 그 중국에 자주 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께서 청나라 옹정제의 꿈을 꾼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무슨 그 시진핑의 개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비유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좌우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뭐 중국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큰일이다 해서 뭐 단단히 마음 먹고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개혁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이 잘못된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좀 부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가 파리건 호랑이건 다 때려잡는다 하는 그런 각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로 한 18,000명 정도 부패 관료들을 척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거에는 4,5,000명 정도 했다면서요. 네. 글쎄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그 개혁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한테서는 그 상당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하자면 부정부패를 시원하게 때려잡는다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근감을 가지고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역대 그 국가주석으로서도 아마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리더십 을 갖고 있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이야기하면 등소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보다 더 힘이 그러니까
덩샤오핑 주석 당시에 힘이 컸었죠. 예, 예.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그런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들 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이면 시진핑은 부패 척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글쎄, 시진핑으로서도 뭐 부패 척결만 한 게 아니라 네. 개혁 개방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덩샤오핑 주석 당시에 그 깔아놓은 철길, 예. 그 철길을 철길 따라서 말하자면 이제 장쩌민 시대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 지금 시진핑 시대 다 그 덩샤오핑이 깔아놓은 철길을 잘 그 모범 운전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하간에 하여튼 시진핑은 아주 뭐 열심히 그 지도력이 대단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옹정제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청나라 하면 그래도 강희제, 그다음에 옹정제, 네. 걸륭제 이렇게 걸륭제.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강희제 같은 경우는 8살에 이제 황제가 되어서 거의 80년 이상을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 지도를 거의 만들어내고 물론 이제 걸륭제에 와서 지금의 중국 지도가 똑같아지지만 어쨌든 뭐 지금의 중국 지도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아시아의 중심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덩소평이 아까 말씀하신 덩샤오핑이 철길을 깔아놓고 거기를 잘 달릴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비교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옹정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옹정제와 시진핑의 어떤 장점이 있는 것 아니냐. 아주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시네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국장님. 중국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좀 그쪽을 예. 알아서 예. 옹정제 같은 경우는 치산 치수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당신께서 황자라고 해야 되나요? 황자 시절에 전국을 다니면서 실제 홍수에 썰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치산치수에 대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 많이 하고요. 치산치수 할 때 가장 이 치산치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 재정을 내려보내면 관료들이 다 떼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료 개혁 쪽으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실제로 우리 많이 시진핑하고 비슷한. 예. 안 그래도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예. 시진핑은 시진핑으로서의 비전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시진핑은 중국의 꿈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그런 꿈을 이제 설계하고 있는 그런 분이 시진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뭐라 할까요? 이제 미국과의 대국 관계론, 미국과 함께 우리 세계를 운영하는 그런 파트너십이 되자. G2. 그렇습니다. G2.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시진핑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나서 그런 큰 합의를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중국과 미국 간에는 늘 또 뭐 이러저런 경쟁과 말하자면 협력을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거의 맞죠. 그렇죠. 지금 네. 보면. 한국과 미국이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난 3월에 중국하고 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한중 관계는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작년 6월 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는 이미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사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유지돼 왔고 그리고 두 분이 같은 시기에
같이 이제 그 양국의 지도자가 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면서 아주 서로가 좋았고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제 일본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저 중국과 한국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도 두텁고 또 일본이 저렇게 속색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좋은 관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저 아까 회장님께서 그 안중근 기념탑에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께서 그 동북아 평화론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중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한중일이 합쳐가지고 동북아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하고 관계를 봐. 이 안중근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유 관계와 같은 것을 벌써 1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이라는 것은 그런 뭐 대단한 그런 주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물론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그래가지고 이제 동양 평화 비슷한 거를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일본의 지도하에 그 중국과 한국을 다 이렇게 자기들이 통솔하는 일본 중심의 무슨 저 동양 평화를 생각했었고 안중근 의사가 생각했던 동양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삼정론. 당시에 뭐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여러 우리 민족 지도자들께서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양 평화론은 한중일 3개국이 말하자면 이제 솥을 걸려면은 세 발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삼정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3개국이 같은 그런 역할을 나누어서 할 수 있을 때에 동양 평화가 성립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뭐 대련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개발은행도 만들고 뭐 공동 방위군도 만들고 하는 그 아주 대단한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 사상이죠. 그것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이 꽤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중일 한국 간에도 한중일 FTA도 지금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라든지 환경 문제 협력할 분야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면은 그 회장님처럼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입장이지 뭐 민간 외교가 정부 외교를 끌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민간 외교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여러 방면에서 그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그런 그 평화를 주장하고 그러고 나가고 계몽적인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일본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그 과거 역사 인식이 잘못돼 있고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일본이 저거 이제 변화해야지 우리가 먼저 거기다가 비유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국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난 시대에 가해자이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의 반성이 뒤따라야 되고 그래야 그 우정이 생기는 것이지 저래 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성할 때까지는 한중 간에 우호 협력을 다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중 간의 우호 협력을 다져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양을 가려면은 동경을 거쳐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북경을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데 최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중국이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부탁을 하셔서.
전에는 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만. 아, 그래요? 전에는 그 유지들이, 한국의 유지들이 안중근 의사 동상을 만들어서 하얼빈 시내에다가 세웠습니다. 네. 뭐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외국인의 업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뭐 기린다든지 뭐 찬양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도 부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중국이 그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얼빈에다가 안중근 기념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 그렇게 이제 격이 없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아닌가. 이것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그 한중 간에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든지 우리 민족의 대운 통일을 향한 민족의 운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도 하셨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좀 솔깃하게 들리는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통일이 가까웠나요? 통일해야죠. 네. 통일해야죠. 네. 어떤 측면에서 통일이 가까워? 통일을 하지 않고는 우리 민족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발전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은 더 합니다. 북한은 지금 뭐 거의 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통일의 길로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제 막다른 길에 다 들어섰다. 한국이고 북한이고 그래서 통일은 그렇게 머지 않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시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더 물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풀어나갈 때에 통일은 의외로 또 쉽게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 쉽게 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그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 발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쭉 보면 중국 땅을 지배했던, 중원을 지배했던 어느 민족이건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좀 발톱의 가시처럼 굉장히 못 살게 했잖아요, 사실은요. 글쎄 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는 36년을 했죠. 뭐 이름도 못 쓰고 뭐 완전히 그냥 자기들 속박 속에 두었었지만은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는 그렇게 나라를 없앤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고려 83년이면 그거 적은 아니 글쎄 뭐 나라를 없앤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주변 소수 민족은 전부 복속을 시켰죠. 민족에 다 동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중국에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런 우리나라는 결코 중국에 완전히 복속이 된 적은 없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다. 우리 고유한 말과 우리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다른 소수 민족을 다 중국 민족에 포함시켰던 그런 민족과는 다른 민족, 특이한 민족, 서로 잘 지내야 되는 민족. 상생을 할 수 있는 민족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지 우리도 그런 자부심을 느껴야지 그래야 진정한 한중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보면 중국이 이제 31개 성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5개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5개 민족이면 정말 많거든요. 그 안에 조선족도 이제 안 뿌려 속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복속을 했으면 저희들도 55개 중 56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거는 우리의 자존도 있었고 말과 언어와 문화를 별도로 우리의 것을 별도로 갖고 있거든요. 중국 주변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거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협력해 나가고 해야지 이게 한중 협력이 되면 우리가 무슨 흡수
흡수될 것 같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흡수되지 않습니다. 동북공정 이야기 하시면서 어떠실지. 저희는 솔직히 중국이 북한을 절대로 안 넣는 하나의 그 큰 이유도 고려사라든가 요동사라든가 만주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사실 모든 중심은 그 당시로 따지면 평양에 있잖아요. 네. 평양에 있었고 북경이라는 게 베이징이 지금 북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동경, 개경, 서경, 북경하면 저희하고 맞거든요. 사실은 베이징이란 말 자체도 요동사에 나오는 베이징은 보면 분명히 만주에 어딘가에 있었다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좀 사이가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좀 어떻게 잘 풀려야지 동북공정의 문제가 좀 잘 풀려야지 한중 관계 더 발전되지 않을까요? 그 중국뿐만 아니라 뭐 한중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정통한 수준 높은 네. 그런 그 수준까지 가셨네. 그 반갑습니다, 장관. 우리 이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찾을 거 있으면 다 찾아야죠. 그렇지만 통일을 앞두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통일을 할 텐데 통일을 하기 이전에 무슨 동북공정 문제부터 따지고 들어가면 중국이 통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구하고요. 그와 같은 좋은 생각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연구 실적을 축적해서 통일을 한 다음에 우리 힘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하나하나 따지면서 찾을 거 찾아야죠. 지금부터 그거부터 동북공정부터 내세우다 보면 그럼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 그러니까 통일이 먼저고 동북공정 얘기는 우리가 연구하되 문제 제기는 순서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요. 지금 한중 관계하고 한미 동맹 이게 참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콘플릭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엔 뭐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유지 발전시켜야죠. 그러나 한중 협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한중 협력이 또 통일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한중 협력하고 모순이 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 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혜롭게 하면 둘 다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미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 미소 관계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소 관계는 이데올로기 대결이고 군사 대결이기 때문에 끝까지 결판 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중 관계의 그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본은 경제거든요. 경제 협력 속에서 누가 더 빨리 가느냐의 경쟁이거든요. 물론 뭐 헤게모니 경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하나는 생산국이고 하나는 소비국이거든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하나는 채권 국가고 하나는 채무 국가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상생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 경쟁을 하되 협력이 또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미소 간의 대립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를 능하게 잘하면 한미 동맹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잘 발전시켜서 양립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입니다.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상생 발전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다. 어떤 때는 뭐 미국 그 편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어떤 편에서는 중국 편에서도 설명을 해주면서 이 조화를 우리 외교 능력이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교 능력입니다. 그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이 뭐 영토 문제 관련해서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 그 국무장관하고 사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거 있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미국과 관계, 그 중국 관계에서 봤을 때 어디를 가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교의 지혜가 그 필요한 때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만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미중 뭐 러일, 미중 러일 이 4대 강국 속에서 우리가 통일만 되면은 그 4대 강국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이곳에 와서 한때 합치고 융합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시켜나가는 동력을 이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 수가 있다. 아이고, 오늘 그 어려운 고비를 이제 조금만 더 잘해서 극복해 나가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좋은 시대가 온다. 나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이야기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좀 더 시원해져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에 언제 또 다시 한번 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